솔직히 생각보다는 다들 잘 보셨어요. 네. 어려웠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잘 보셨고 어차피 우리 다시 12월 달부터 다시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네.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니네 이제 내년이면 여름이면 고등수학 해야 되는데 요거 정확하게 뭐 3학년 걸 확실하게 알아야지 고등수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못 하시면 이거를 확실하게 안 해두시면 이제 그 다음부터 진짜 니네들이 항상 듣던 그 수포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와. 네, 항상 얘기만 들어보던 수포자가 뭔지는 아시죠, 다들? 네, 수포자가 뭐예요? 스포일러 하는 놈이. 수포자가 뭐야? 수학 포기한 사람. 수학을 걔네들이 포기하고 싶어서 포기한 게 아니야. 걔네들도 공부해. 근데 더 어려우니까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자기의 의지에 아예 그냥 손 놓은 애들도 있겠지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애들도 있는 거야. 하고 싶어도. 그 정도로 조금 어려워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점점 그걸 해나가시려면 지금보다는 솔직히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수학은 항상 미리미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전에 수학 공부하는 건 되게 웃긴 얘기야. 지금이나 가능한 얘기야. 중학교 거 뭐 이렇게 할 때나. 근데 이제 나중에 되면은 거의 매일 최소한 하루에 매일 30분 1시간씩 자기 공부를 해야 돼요. 숙제 그런 거 다 빼고. 예. 숙제는 자기 공부라고 하기가 좀 애매해. 그러니까는 자기가 이제 복습하는 개념이죠. 개념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본다던가 아니면 내가 틀렸을 때 어려운 문제를 잠깐이라도 고민을 한다던가 그러니까 고민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 이제 수학을 조금 더 잘하고 싶으면. 근데 그 고민하는 시간이 솔직히 없으면 그냥 시키는 거 외우는 거 말고는 솔직히 못해요. 그거는 뭐 니네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계속 애들 이렇게 고등수학을 가르치잖아. 니네 똑같이 뭐 올해도 2학년 S반이 똑같은 애들이야 니네랑. 똑같이 이렇게 하지? 그러면은 걔네들도 마찬가지 시키는 것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안 돼. 그러니까 뭔가를 생각을 하고 궁금한 걸 물어봐야지만 그 다음이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질문한 애랑 질문 안 하는 애랑 성적이 같을 수가 없어. 완전히 달라. 근데 중학교 거까지는 외우기만 해도 솔직히 할 수 있죠. 네, 중학교 거는 가능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거는 그게 가능하지 않아. 학년이 점점 올라갈수록. 고2 거까지 딱 하지? 그러면 고2 잘하는 애들은 수학 공부를 되게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아요. 하루에 막 길어야 1시간? 근데 대신 모르는 문제가 딱 있지? 그러면 다른 거 다 제껴두고 그 문제만 쳐다보고 있어. 하루 종일. 한 문제만. 이해 안 가면 못 푸니까. 그런 애들이 있어. 그 한 문제 때문에 하루를 버려. 오타쿠. 네, 그 한 문제 때문에. 그래야지 성적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도 그런 걸 겪게 될 거예요. 수학을 포기만 안 하신다면. 그러니까 고등수학은 이제 포기를 빨리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마음가짐이 다른 거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려고 끝까지 버티시면은 고등학교 때 공부할 시간이 확실히 줄어들어요. 네, 엄청 편해져요. 시험 대비 기간에 수학 공부는 진짜 조금만 해도 돼. 그 기본 베이스가 다 돼 있어서. 그래서 다른 과목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 것 때문에 니네가 배우는 거야. 지금 이걸 하는 게. 그게 아니면 그때 가서 고생하면 돼. 시간 부족해가지고 오늘은 이 과목도 해야 되고 오늘은 이 과목도 해야 되고 맨날 그 고민해야 돼. 지금은 중학교 때 시험이 6과목만 보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과목도 더 많아. 네. 그리고 어려운 것도 더 많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되면 좋은 거 하나 있어. 수학은 그날 하루 수학만 봐. 고등학생 되면은 고등학교에서는 수학은 다른 과목 안 봐. 그날은 수학 시험만 보는 날이야. 머리가 아파. 이유는 있겠지? 잘 생각해봐. 왜 수학 시험만 보는지. 자,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다른 과목보다도. 자, 우선은 오늘 할 거는 뭐 다 알고 학교에서 어디까지 배웠냐 근데? 저희 회전체. 회전체? 원과 부채꼴은 다 배우신 거죠? 학교에서. 저희 아직 안 배웠는데. 너 어디 배워? 저희요? 어디 배웠지? 아직 안 들어갔어 여기? 예. 아직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어디 배우는 거야? 너무 이제 들어갈 때쯤 된 거 같은데? 그 뭐였지? 그 앞에? 안 나오네? 네 여기 앞에 배워요. 진짜? 우리 학기 아니에요? 좀 늦네. 니네 학교가. 시험을 안 봐서
네, 그러니까 여유 있게 나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시험 안 본다고.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가 부채꼴 간단하게 얘기를 할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 거예요. 네, 그래서 모르는 문제 얘기해 주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선생님. 네, 저 이거 언제 봐요? 어차피 지금 안 외웠다며. 아, 외웠어요. 아, 이따가 볼 거야. 네 까먹을 때쯤에. 아, 자, 네. 아, 이거 봐야 돼요. 까먹을 때쯤에 볼 아, 거야. 네, 지금 기다려. 봐야 돼요. 설명하고 이제 문제 풀 때 어. 이따가. 자, 그래서 원가 부채꼴 얘기를 할 건데, 뭐 개념은 뭐 크게 어려운 건 없고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뭐 길게 얘기는 안 할게요. 자, 원이라고 하는 거, 원은 뭐야? 원이 원이 뭐야?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냥 동그라미? 네. 아니지. 자, 원이라고 하는 건 거리가 똑같은 애들이 방향만 다르게 해서 겁나게 많이 모인 점들. 네, 그게 이제 예를 들어 요만큼의 거리가 있는데 얘만 방향이 다르게 해서 뭐 여러 개를 이렇게 긋는 거죠. 그래서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여서 네, 그게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 원이 되는 거다 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용어들이 이제 다 나오니까 용어도 한 번씩 짚고 넘어가면, 자, 원에서의 지금 이렇게 일부분, 네, 요거를 이제 호라고 얘기하고 기호로 쓸 때에는 이렇게 쓰죠. 호 A, B.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반지름이라고 하고 R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중심각은 보통 모르면 X라고 쓰고, 자, 그 다음에 부채꼴 모양은 호랑 반지름 두 개가 합쳐지면은 이게 부채꼴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활꼴이라고 있죠. 활꼴은 호랑 현이 합쳐지면은 네, 활꼴이 되고, 그 다음에 부채꼴이랑 활꼴이 같은 경우가 있죠? 뭐 어떨 때 같죠? 반원일 때는 자, 부채꼴과 활꼴이 같은 얘기를 하는 거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호라고 하는 거는 뭐 이렇게 쓴다. 뭐 다시 한번 확인하고, 현은 선분으로 표시한다 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 네, 부채꼴은 부채꼴 A, B, A, O, B 이런 식으로 네, 말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쓰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중심각도 뭐 위에 있는 걸로 얘기를 해보면, 자, 중심각을 얘기할 때는 뭐 각 AOB, 각 뭐 BOA, 그래서 중심각의 중점이 가운데 들어가야 되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활꼴이라고 하는 건 현과로 이루어진 거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얘 사이의 관계. 자, 요거 중요하죠. 이거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게 좀 계속 중요한 얘기예요. 뭐가 중요한 거야? 정비례한다는 게 중요하죠. 누구랑 누구랑 중심각이랑 호의 길이랑 부채꼴의 넓이는 정비례한다. 네, 이거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뒤에 2학년 2학기 거 하시면 닮음 나올 때도 이게 계속 사용이 되니까, 네, 그래서 닮음 찾을 때도 사용이 되는 부분이다. 그러면 정비례하지 않는 건 어떤 경우가 정비례하지 않냐를 아셔야죠. 정비례하는 것만 아시는 게 아니라 정비례하지 않는 건 뭐 있어요? 요게 뭐야, 요게? 요거. 활꼴 정비례 안 하죠? 왜 정비례 안 하죠? 누구 때문에? 정비례 안 하는 이유는 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 그러니까 현이 들어가 있는 애는 합동 아니면 정비례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1대1이어야 돼. 네, 그것만 똑같은 거고, 그건 우리는 보통 합동이라고 얘기하니까. 합동을 제외한 네, 몇 배 차이 난다 이런 것들은 현이 들어가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네, 정비례 하지 않는다. 현이 들어가 있는 게 활꼴도 있지만 도형에서 부채꼴을 이렇게 자르면 네, 삼각형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삼각형도 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정비례하지 않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두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뭐 그 얘기 끝났고요. 중심각과 형 크기 사이의 관계 정비례하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인 거죠. 네,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원주율. 원주율은 우리가 파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원주율 공식은 초등학교 때 배우시죠? 이거 원의 지름분의 원의 둘레 이렇게 배우시는데 이 공식은 이제 필요 없어요. 네, 요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문제는 안 나올 거야. 네, 그냥 파이라고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의 둘레와 넓이. 그래서 공식이 있죠. 원의 둘레에서 공식이 뭐예요?
원래 2파이 R 2파이 R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네, 파이 R 제곱 부채꼴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각도 네. 각도. 또 부채꼴의 넓이 하나 더. 2분의 1 R 아유, 다 알고 있네. 와, 네, 다 기억하시나요? 네, 그 다음에 호의 길이는 2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각도. 자, 이렇게 전부 다 공식을 외워주시면 되겠죠. 와 네. 2파이 R 제곱 제곱이라고 써있네. 원 2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식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예전에는 저 공식이 왜 나왔는지 증명하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건 안 나오니까 그냥 외워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2분의 1 RL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L이 뭐예요? 호의 길이 호의 길이. 뒤에 가면 요거 나오죠? 파이 RL. 요거 기억나요? 네, 파이 RL을 어떨 때 사용하죠? 처음에 나와요? 네, 입체 도형에서 나오는데. 안 나온 것 같은데 뭐 몰라요? 몰라요 네, 이 옆넓이 구할 때 원뿔에 네, 요거 구할 때 이 R이 반지름이고 이 L이 모선이에요. 여기는 L이 호였죠? 다른 거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어차피 뒤에 가면은 배울 거 아니야. 네, 어차피 너 입체 도형 배우면 이 L이 똑같이 사용되니까 다르다는 걸 알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2분의 1 RL은 각도가 없을 때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설명은 그 정도죠. 자, 부채꼴 설명 다 한 것 같아요. 이제 문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뒤에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있네요. 네, 다 풀어보셔야 되는 거니까. 자, 우선은 25페이지까지인가요? 여기까지 풀어보시고요. 네, 다 되시면은 그 다음에 진도 또 나가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과제는 많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번인지 얘기해. 5번. 몇 쪽이야? 8쪽. 8쪽? 아, 이거는 원의 중심에서 저기서 위쪽으로 이렇게 돼. 네가 동기각이랑 억각 생각해. 저거 아닌데요? 8쪽이라며. 예. 여기 8쪽인데? 예? 이거 아니야? 다른데. 그냥 얘기하면 되지 왜. 여기 도형 단어는 그냥 많이 보는 게 제일 유리해요. 푸는 방식은. 많이 보기만 하면 돼. 자, 우선은 오른쪽 그림과 17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선분 AB가 4cm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4cm겠죠? 직사각형 ABCD의 부채꼴 ABE 이 색칠한 두 부분의 넓이가 같을 때 AD의 길이가 몇이냐. 자, 넓이가 같다 그랬으니까 넓이를 구해 주시면 되겠죠. 네. 우선은 우리가 필요한 게 AD가 몇이냐 그랬으니까 요 길이가 X잖아요. 그럼 전체 넓이가 4X죠. ABCD의 전체 넓이는. 이건 이해되세요? 근데 부채꼴의 넓이 알지 않아요? 부채꼴의 넓이는요? 16에 어. 4분의 6 응, 맞아. 4파이잖아. 그러니까 X가 파인 거죠. 3번이 답이잖아. 이해가 되실까요? 네. 15번은 색칠한 게 어디야? 그 위에 색칠한 게 어디야? 아. 노란색으로 돼 있어서 안 보이는구나. 자, 얘는 뭐 여기가 이렇게 색칠이 돼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간단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문제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전체 넓이에서 이걸 하나 빼면 되잖아요.
이건 이해될까요? 근데 얘랑 똑같죠? 그러니까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여기 있는 B-AB의 부채꼴의 넓이랑 같은 거야.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그럼 부채꼴의 반지름이 6이네요. 네, 그러니까는 36파이 곱하기 360분의 60. 그래서 답은 6파이. 5번이 답입니다. 거봐, 너 못한다니까. 아니 넌 틀렸어. 너 이것도 못 풀고 있잖아 지금. 풀었어요. 어떻게 저거 저 틀렸어. 세로로 보면 돼요. 세로로. 세로로 근다고요? 저거 솔직히 이렇게 저거 조금 대각선으로. 대각선으로 거서. 여기서 삼각형 가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잘라서 저거 못하면 옮겨놔야죠. 그지? 아무 수도 있죠. 너 밑에 것도 지금 몰랐잖아요. 10초 1번도. 아니 대충 이 가에 나오잖아요. 대충 12쪽 7번. 음, 12쪽에 7번. 요거요? 네. 뭐 표시한 대로 해야죠. 자, 지금 나와 있는 게 BC가 요거고요. AC가 요건데 3대4야. 근데 BOC 얘가 12파이래요. 배우씨가 그럼 얘는 16파이잖아. 4번이잖아. 식으로 쓰면 3대4는 왜 BOC지? BOA 아니에요 저거? 아니 BOC라고 나왔는데 왜 그러세요? 언제 잘못 읽었네. 아니 각도가 120도가 나와가지고. 각도를 어떻게 구해요? 아니 쟤가 6이잖아요. 반지름이 6이잖아요. 예. 각도를 어떻게 구해? 곱하기 6이 36이니까 BOC가 이게 말도 안... 이게 무슨 소리야? 야 여기를 모르는데 너 이 각도도 모르는데 어떻게 각도를 구해? 아니 저기 넓혀야죠. 너 요 넓이를 알고 반지름을 아니까 각도를 구해서 다시 요 각도를 구해서 넓이를 구하겠다 이 얘기구나. 근데 이 답이 얘기인 안 거죠? 나와가지고 확인해보려고 이 각도를 얘기였어. 구했는데 아니 뭐 틀린 건 각도가 아니네. 안 나와요. 각도가 저기 BOA가 120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비례식으로 푸는 거예요. 넓이를. 네 말대로 한번 계산해 볼까? 되는지 안 되는지? 죄요? 36파이 곱하기 360도분의 x 한 개 12파이 이렇게 된 거란 얘기잖아요. 예. 파이 없애고 약분하고 x 120도 나오는데요? 여기 120도야. 그럼 여기는 160도잖아요. 나오는데? 네? 그러면 36파이 곱하기 360도분의 160 하면 되잖아요. 그럼 약분하면 네, 그러면 16파이 나오는데요? 네 말대로 해도 나와. 인정? 22쪽에 1번이요. 22쪽에 1번이요. 이거요? 네. 자, 여기서 포인트는 얘겠네요. DOE가 어디야? DOE 여기 BOC. 그러니까 여기를 얘가 X라고 하면 여기는 OX겠네요. 이건 이해될까요? 그 다음에 COD, CD, OCD랑 ODE. 자, 요거의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를 구하라.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가 지금 4x잖아요. 막꼭지각이잖아요. 그래야지 여기도 5x가 되겠죠? 근데 4x가 지금 90도잖아요. 그러니까 x는 2분의 45가 돼야 돼요. 여기까지도 이해될까요? 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게 지금 그러면은 이제 요 각도가 나오겠죠? 5x는 얘한테 곱하기 5를 하면 5x의 각도가 나오는 거죠?
근데 약분이 안 되죠. 네, 그러면 2분의 지금 곱하면 몇이냐? 225? 이렇게 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지금 D2가 정비례하니까 얘를 2분의 225라고 써도 돼요. 그럼 여기 남은 각도를 이제 생각해야 되겠죠? 남은 각도는 뭐야? 요게 180도인데 여기서 얘도 OX니까 225 뺀 거겠죠? 얘는 180 빼기 2분의 225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2분의 360 빼기 225 하니까 몇이야? 2분의 135가 되나요? 여기까지도 이해될까요? 자, 그러면 요거 대 요건 거잖아요. 뭐 2는 약분시키면 되고 45의 3배고 45의 5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3대 5. 뭐 이렇게 열심히 보냐 세나야 너는. 애들 얼마만큼 부르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야? 그냥 풀어. 비슷해. 계속 보는 이유는 네가 늦을까봐야 내가 빠를까봐야. 답은 더 확인하고 있어. 아 그렇게 보면 답이 보여? 이거 바로 써보고 있어. 그러니까 안 보이던데. 한번 24쪽에 13번. 저한테 까먹었어요. 24쪽에 13번.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그럼 넓이를 구하고 싶으시면 네, 선생님. 삼각형 넓이에서 이 넓이 빼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에서 우선 삼각형 넓이를 1번, 예. 이 넓이를 2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번의 넓이는 전체 넓이가 지금 8 곱하기 8인데 4등분 했죠? 예스. 네, 그러니까 16이겠네요. 전체 넓이는. 그쵸. 그러니까 삼각형 넓이는 16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넓이를 생각하면 되는데 2번 넓이는 부채꼴에서 이 삼각형을 뺐겠죠. 우와, 예. 네, 부채꼴의 넓이가 뭐예요? 반지름이 지금 4니까요. 네, 16파이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4파이겠죠? 네, 4파이.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는 4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8. 8이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나올 수 있는 2번 넓이가 4파이 빼기 8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색칠된 부분은 1번에서 2번을 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16 마이너스 4파이 빼기 8이겠죠. 네. 그러니까 답은 24 마이너스 4파이. 와우. 치킨 2파이. 네,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저희 이제 3학년 4번을 들어갔어요. 자, 20분에 우선 다음 설명을 좀 해볼게. 너 다 풀었어? 채점도 다 했어? 질문할 거 없어? 있어? 뭐? 25쪽에 25쪽에 25. 22? 이거요. 자, AD의 길이를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시오. 와. 네, AD가 여기네요. 여기가 X예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전체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럼 전체 넓이는 근데 다음 그림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직사각형 ABC의 넓이와 같다. 아, 색칠한 부분이 ABC의 넓이랑 또 같대요. 그럼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걸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전체 넓이인 이 직사각형 하나랑 부채꼴을 구한 다음에 직각삼각형 하나를 빼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길이를 표시를 해볼게요. 자, A의 직사각형 넓이는 8x고요. 부채꼴의 넓이는 지금 88에 64 나누기 4분의 1이니까 몇이냐? 16파인가요? 자, 이게 전체 넓이에서 얘가 x였을 테니까 네, x 플러스 8 곱하기 8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빼면은 이게 색칠된 부분의 넓이인데 그게 뭐랑 똑같아요? 지금 8x랑 똑같겠죠. 직사각형 넓이랑 같다 그랬으니까. 자, 요게 식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볼까요? 정리를 해보면
8x 플러스 16파이 빼기 4에다가 x 플러스 8 약분해서 자 요게 8x예요. 근데 8x 넘기면 없어지죠? 네, 그러니까 16파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2가 네, 0이 될 거고요. 그래서 4x는 32 마이너스 16파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로 나누면 x는 4로 나누니까 뭐야? 8 마이너스 4파이 이렇게 되겠지. 이해가 되실까요? 다른 분들은 어디까지 풀었어요? 네, 질문하세요. 21쪽에 22번. 네. 뭐 쓸 사람은 다 쓰신 거죠? 네, 21쪽에 22번. 22번 쓰고 있었어? 준영이? 22쪽에 몇 번이요? 21쪽. 21쪽에 22번. 22번 요거요. 뭐 아까 거랑 비슷한 맥락이죠. 다음 지름이 12인 반원과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12인 부채꼴 네, 근데 색칠한 부분 두 부분의 넓이가 같을 때 A의 값을 구하여라. 얘랑 넓이가 같대요. 그럼 이렇게 해보면 그러면은 얘가 여기로 메꿔질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A의 각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요 넓이만 보시면 되겠죠. 네. 자, 그럼 저 넓이를 봤을 때 쟤는 뭐냐면 부채꼴에서 지금 요 색깔을 다르게 해볼게요. 요 삼각형의 넓이를 빼면 돼요. 그러면 요 부분만 남게 될 텐데 이게 같은 넓이가 두 개가 있는 거니까 자 각도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얘는 반지름이 10이어서 12의 제곱이니까 144파이 곱하기 360도분의 A 각도가 돼 있을 거고요. 빼기 얘는 12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이어서 36이네요. 자, 얘는 36이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해야 될 게 얘는 12로 나누니까 몇이야? 30분의 12파이 A인데 또 나누니까 3으로 나누니까 뭐로 나눠야 돼? 6으로 나누니까 A가 5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같을 때 A 각도 A를 구해야 되는 거야? 각도 A? 근데 이거는 이게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그냥 45도 아니야? 이게 직각이 아니야? 답이 45도 아니야? 이거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맞아요, 사실. 네, 이건 뭐 계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수직으로 내리고 그냥 여기가 6이고 여기가 6이고 여기도 6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이어서 45도? 그냥 이렇게만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수직으로 내리는 거예요. 네, 뭐 계산을 하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네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있나요?
자, 이제 설명을 하고 마무리 좀 지을까요? 숙제도 어디까지 낼지 좀 정하고. 32 어때요? 32. 뭐 조금만 더 낼게요. 30이랑 31. 32? 31. 31? 31이 어디야? 딱 볼게요. 에이, 내려면 여기까지 내야죠. 32까지. 아. 네. 32까지 낼게요. 과제는. 숙제가 하드한데. 우선 숙제 먼저 내고. 자,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또 마무리를 지어봅시다. 자, 먼저 다면체와 회전체. 네. 자, 입체도형에서 면이 여러 개 있으면은 다면체라고 얘기를 하죠. 네. 네. 그리고 축을 기준으로 한 바퀴 돌리면 그거를 우리는 회전체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그래서 다면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름 자체는 이제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이름이 정해지는 거죠. 정사면체라고 얘기하면 이 모양이 정사면체죠. 우리는 정육각형이라고 얘기하지만 정육각형이래. 정육면체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밑면의 모양이 네, 사각형이기 때문에 네, 지금 얘는 사각기둥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죠. 같은 이름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뭐 이름을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다면체는 다각형인 면으로만 둘러싸인 입체도형을 다면체라고 하고, 면의 개수가 4개, 5개, 6개. 그러니까 최소한 4개인 거죠. 면의 개수가 4개인 지금 다면체는 삼각뿔이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었을 때 뭐 이렇게 생긴 게 면의 개수가 4개인 입체도형의 가장 적은 거고, 당연히 거기에서도 모서리가 있고 꼭지점이 있고 네,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각기둥, 각불, 각불대.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공식을 좀 외우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각기둥일 때에는 특징이 뭐야? 밑면과 윗면의 모양이 서로 같고 크기도 같다. 그러면은 각기둥. 네, 밑면과 윗면의 모양은 같은데 크기가 다르다. 그러면은 각불대. 네, 그리고 밑면만 있다. 그러면 각불.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 이제 각기둥일 때 외우셔야 될 게 요거죠. 옆면의 모양에 대해서는 뭐 다 아실 거, 모양 보시면 아시니까 생각할 필요는 없고, 바로바로 그냥 계산할 수 있게 밑면의 개수는 네, 그 사각기둥이면 네, 면의 개수가 4 더하기 1을 해서 6개다. 뭐 이런 식으로 외워주셔야 돼서 n 플러스 2. 모서리의 개수는 n 곱하기 3. 그 다음에 꼭지점의 개수는 n 곱하기 2. 뭐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셔야 된다. 이거는 외워서 푸시는 거예요. 솔직히 세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림은 머릿속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네, 개수를 세실 때에는 네, 이걸 암기해서 세시는 게 가장 빠르죠. 그러니까 뭐 안 외웠으면 그림에 있는 거 세야죠. 뭐 방법 없습니다. 네. 방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다면체. 정다면체는 네, 면의 모양이 합동인 정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입체도형.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이것도 외우셔야 되는 거죠. 5개뿐이 없죠. 네,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문제 정계도 같은 경우가 좀 중요해요. 네, 정계도 생각보다 나와요. 네, 시험을 보시게 되면. 그래서 정계도 모양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그거에 대한 것도 좀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다 외우셔야 되는 거니까. 뭐 할 얘기는 없어요. 다 외울 거라.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이제 자주 나오는 입체 도형의 정계도는 있죠. 네. 정육면체랑 정팔면체. 네, 요거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예, 특히 이제 정사면체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만나는 꼭지점의 위치가 어떻게 되냐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밑에 있는 이웃하는 꼭지점을 제외하고 바로 옆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알파벳들이 같은 거다. 네, 요걸 알고 계셔야 되고,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애들은 전부 다 꼭지점에 만나는 알파벳이 같은 알파벳이 된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팔면체도 아셔야 되는 부분은 요 점이랑 요 점 이렇게 꺾여 있는 부분이
제일 위에 꼭지점이 됩니다. 네, 항상. 그래서 이 꺾여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펼쳐 놓은 거예요. 네, 요거를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펼쳤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항상 맨 위에 있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알파벳에서 여기가 A 자리다. 그러면 요 자리가 무조건 A가 돼야 되고, 요 자리가 B 자리다. 그러면 요 자리가 무조건 B가 돼야 돼요. 네. 그런 다음에 전개도를 이렇게 펼치시면은 좀 쉽게 전개도를 그리실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같은 만나는 알파벳은 이렇게가 됩니다. 그럼 그 다음 알파벳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같은 위치에 있는 알파벳을 꼭 아셔야 돼요. 네, 어려운 문제나 그런 걸로는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정 12면체랑 정 20면체 전개도까지는 잘 안 나오고요. 네, 요 앞에 있는 4면체, 6면체, 8면체 전개도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렵게 내면 8면체 나오는 거고요. 쉽게 내면 4면체 나옵니다. 전개도는. 네, 나오기는 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회전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뭘 회전하냐에 따라서 이제 기둥이냐, 뿔대냐, 뭐 이런 것들이 달라지겠죠. 네, 그래서 삼각형을 회전하면 원뿔이 되는 거고, 사다리꼴을 회전하면, 선을 좀 길게 그릴까요? 사다리꼴을 회전하면 원뿔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직사각형을 회전하면, 네, 그러면은 원기둥이 된다. 뭐 이런 거 알아두셔야 되고, 모양이 근데 뭐 이렇게 편한 것만 나오지는 않죠. 네, 뭐 다른 모양도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띄어놓은 모양을 하면, 네, 원기둥에서 구멍 뚫린 두루마리 휴지 모양이죠. 도넛이 아니라. 네, 도넛은 뭐예요? 요걸 회전한 게 도넛이죠. 네, 띄어있는 원을 회전하면 그게 도넛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마인크래프트 도넛. 네. 자, 괜히 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알지도 못하시면서. 네, 자, 그래서 이런 거 알아두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모양이 회전하는 게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모양 회전하면 뭐 어떻게 되냐. 네, 이런 것들까지도. 네. 얘는 원뿔대 두 개를 위아래로 붙여놓은 모양이 나오겠죠. 짐을 네, 늘려놓은 그래서 거. 그런 거를 다 생각을 할 수 있으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옆에 입체도형에서 이렇게 옆에 있는 선들을 우리는 회전했을 때 겉에 있는 옆면의 선, 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모선이라고 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잘랐을 때 뭐 지금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자르는 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전축을 포함한 평면으로 잘랐다. 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자르는 건 회전축을 포함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자르는 걸 회전축의 수직이 되게 잘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로로 자를 때에는 무조건 단면은 원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그거는 외우실 필요가 없는 거고, 네, 위에서 아래로 포함한 평면으로 잘랐을 때만, 네, 지금 기둥이랑 뿔이랑 뿔대의 모양이 이제 직사각형, 직각삼각형, 사다리꼴 모양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도 전개도를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특히 알아야 될 게 원뿔대 전개도 아셔야 되죠.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런 거 아니다. 네, 잘못된 전개도예요. 네, 이 만나는 면은 원의 둘레가 곡선 모양이 돼야 된다. 네, 요거를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것만 유의를 해주시면 입체도형도 설명이 다 됐죠.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숙제는 32페이지까지만 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렇게 좀 크려고. 자, 설명은 다 됐고요. 남은 시간은 다 풀어주시면 되고요. 채점도 해보세요. 네, 풀기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다 받으시란 보장 전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채점도 하시고 그 다음에 답지에 이름 써주시고 이따 갈 때 내시면 되겠습니다.